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플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플 0.90.0 버전 히스토리 샤딩 기능 도입. 지난 10월 31일 리플 시가총액 3위가 리플드 0.90.0 버전을 통해 히스토리 샤딩 기능을 소개했다. 해당 기능을 통해 개별 리플 서버가 기록을 보관 및 저장할 때 전체 기록을 저장해야 되는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현재 낭비되고 있는 8TB의 상당의 용량을 확보한다는 게 리플 측의 설명이다. 해당 미디어는 리플이 히스토리 샤딩 기능을 도입한 것은 트랜잭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요구되는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에 따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래서 확장성을 더 개선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전에 잠깐 이틀 전에 제가 잠깐 전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 때문에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죠. 그래서 시총 1, 2, 3위의 암호화폐들이 얼마만큼 전력을 먹는가, 거래하면서 얼마만큼 1년 동안에 드는 전력이 얼마인가를 분석한 표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TWH는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1000분의 1의 테라와트 아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드는 전력량은 인구 140명에 있는 마을, 오트맨이라는 애리조나에 있는 그 주인지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인구 140명이 사용하는 1년의 전기량과 똑같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62 테라와트 아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던이 어디 있는 조던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900만 명, 약 900만 명 정도가 1년 동안 사용하는 그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채굴에 드는 전력량인데요. 무려 체코 한 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똑같다고 합니다.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지금 좀 많이 안 좋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굴이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이렇게 되면 드는 전력량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채굴을 많이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또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훈훈한 소식이랄까요. 어떤 사람이 21,000개의 리플 XRP를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XRP 팁봇 그리고 코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인트 주드 어린이 리서치 하스피럴에 기부를 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병원에서, 하스피럴에서 XRP 팁봇으로 이렇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XRP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기부에 관한 소식이 나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XRP 리플사와 바이낸스 외에는 기부를 하는 그 암호화폐 관련 혹은 블록체인 관련 회사는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또 이 보시면 XRP 팁봇 방금 나왔던 것의 그 QR코드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리플 XRP 기부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 QR코드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활용성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의 1000개에 가까운 리플사의 노드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그런 트윗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여긴 1000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000개는 아니고, 좀 내려보면 나오는데 967개라고 합니다. 현재 967개, 거의 1000개에 가깝죠. 그래서 노드에 관한 한 이미 탈중앙화가 완전히 되어 있는 리플사이고요. 자, 이 제드 맥케일럽이 리플사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죠. 리플랩스의 경우 중앙이 아닌 외부로부터 노드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어 리플팀 자체가 노드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 말은 이제는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30몇 %였고요. 이제 계속해서 노드에 관련해서는 탈중앙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오늘 소식의 중심인 테메노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었고, 그 중에 저도 포함이 되고요.
그 테메노스에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3.0 발표가 되었습니다. 10월 달에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 이제 표를 쭉 내려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메노스사는 오랜 기간 동안 스위프트사와 이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려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테메노스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3.0에 관한 아키텍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설계 혹은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용 가능한 앱들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또 비즈니스 서비스 레이어, 네트워크 드라이버스 레이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들이 나와 있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플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리플 드라이버가 있고 또 리플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메노스 이것을 봤을 때는 테메노스사의 고객들 약 3천여 개의 그 은행들은 이 네트워크가 진행되는 순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 생기게 된 게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트워크 보면은 리플사의 네트워크가 있고, 이것은 그 유럽 쪽 은행들에 관한 네트워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스위프트 넷이 있죠.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꼭 여기서 예를 들어 이 SFTP 드라이버는 반드시 T2와 T2S를 선택해야 된다가 아니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대1 매칭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게 하나가 바로 이 리플 드라이버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굉장한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일을 직접 하시는 분이라면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송금을 하면 3일에서 5일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스위프트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몇 초면 송금이 끝나고 값도 훨씬 싸죠. 40%에서 60% 혹은 70%까지 절약이 되는 리플렛을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은행들에게 만약에 선택의 권한을 준다면은 이제 게임은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완전하게 구현이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행들이 점점 이 리플사의 제품과 리플 네트워크를, 여기서 리플 네트워크라고 하겠죠,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핀테크 퓨처스라는 그 뉴스, 그 잡지라고 할까요? 그런 앱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테메노스에 관한 설명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투 더 코어라고 나와 있는데, 뼛속까지 디지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메노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는 델로이트사의 파트너 앤 테크놀로지 리더로 일하고 있는 패트릭 로렌트라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일단 델로이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델로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감사 및 보증, 세금, 법률, 위험 및 재정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이고 주로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델로이트라는 회사가 이 블루젤이라는 회사와 함께 이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전에 먼저 블루젤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블루젤은 캐나다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은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원장 시스템을 이제 금융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유럽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일을 했었고, 또한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바로 리플사의 그 시스템을 테메노스 T24에 완전히 결합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제는 리플에서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 버전이 있는데 fully integrated, 그래서 완전히 통합이 가능한, 테메노스 T24와 완전히 통합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은 블루젤 Altitude Gateway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또한 이 델로이트사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곧 해외 송금을 3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대가 온다. 또한 이번에 델로이트사는 테메노스사와 리플사의 제품을 통합하여
은행 간의 실시간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의 이 인터그레이션, 리플사의 제품을 통합함으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은 돈을 어느 지역이든 어느 통화로든 중간에 다른 은행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즉각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이 기다리던 테메노스사의 업데이트를 드디어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테메노스사의 시스템과 리플사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결합이 되는 그러한 상품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의 이름은 바로 네트워크 게이트웨이 3.0입니다. 이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테메노스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3,000여 개의 은행들, 그 중에 탑 50위 안에 드는 은행이 41개나 됐죠. 41개나 되는 그 은행들이 함께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나서 며칠 전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던 그 기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놀디아 뱅크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CEO가 나와가지고 첫 번째로 저에게 힌트를 줬었죠. R3랑 리플사가 아마 다시 일을 한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기사로 제가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놀디아 은행은 바로 그 테메노스사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EO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에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이 리플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쪽을 못 봤는데 이 위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었죠. 테메노스사,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테메노스사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은 바로 이 리플사의 기술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큰 화제를 모았었던 기타오 회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본인은 R3가 XR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관해서 이미 논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테메노스사를 통해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혹시 기타오 회장이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테메노스사의 기술에 리플사가 이제 접목이 됐다. 리플사의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됐다. 그리고 기타오 회장은 또 R3를 통해서 XRP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놀디아 뱅크, 북유럽에서 가장 큰 놀디아 뱅크는 이미 그 테메노스사의 기술을 데려다 씀으로써 간접적으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이렇게 실행이 가능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11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일날 보고 있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위프트가 이번에 SR 2018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SR은 서비스 릴리즈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 18일까지 스위프트넷에 속한 은행들은 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쳐야 합니다. 11월 18일까지 마치지 못한 은행들은 스위프트넷에서 자동으로 제명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그 일요일 저녁에 고객들에게 이런 안내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깐 사이트가 다운될 것입니다. 서비스가 이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공문을 자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위프트넷에서 진행하는 서비스 릴리즈 업데이트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서비스 업데이트에 관련된 것은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GPI 관련된 것이다,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이다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것이 끝난 이후에 이 테메노스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테메노스사에 속해 있는 은행들이 리플사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이거 누구 생각인지는 몰라도 진짜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보통 은행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플사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띄웠다면은 지금 걸린 시간의 몇 배가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이미 파트너로 되어 있는 테메노스사나 SAP사와 먼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이제 같이 버스 타고 간다 그러죠. 이제 태워서 같이 가는 거예요. 더 편하게 바로 은행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태면수사를 믿는 은행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정말 좋은 뉴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호재 중에도 정말 큰 호재축에 속한다고 엑스랩이 출시됐을 때만큼이나 큰 호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루머도 아니고 추측도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 소식을 모르셨거나 이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이 소식이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절대로 투자에 관한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여윳돈만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충동 구매하시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목적의 영상이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